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1프로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을 좀 했어요. 어떤 극심화가 실력에 맞는 학생, 준심화도 제대로 소화 안 되고 극심화는 더 소화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심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 지금 오전인데 오늘은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이틀 동안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찍을까 고민하다가 아침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1프로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을 좀 했어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영상 한번 찍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그랬더니 준심화까지 할까 극심화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신 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같은 궁금함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준심화, 극심화 이렇게 이제 선택을 많이 하시죠. 고민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준심화까지 할 거냐 극심화까지 할 거냐를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은 극심화가 실력에 맞는 학생, 이 수준의 학생이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이 극심화까지 할 수 있는 이 수업이 학생의 실력에 맞는데 뭐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뭐 중학생인데 뭐 조금 이제 뭐 3학년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고등에 조금 집중하기 위해 시간 확보를 위해서 준심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고등을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구사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어떤 학생이 지금 준심화를 해야 되거나 그 이하의 수업을 들어야 거기까지만 들어야 되는 학생은, 그죠? 준심화가 실력에 맞는 학생은 극심화를 그러니까 극심화까지 할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학생을 A라고 생각하고 뭐 이 학생을 B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극심화까지 선택해버리는 그 순간 이 극심화 수업은 이 학생한테 과도하게 어려운 수업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극심화까지 소화할 수 있는 학생,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 마무리된 학기, 이제 공부를 다시 안 하려고 끝난 학기 있잖아요. 끝난 학기를 기준으로 이 학생이 어디까지 소화가 되었는지를 보는 게 이 학생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 근거에 따라서 이번 학기에도, 왜냐하면 지난 학기에 공부할 때 준심화를 잘 했고 극심화까지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래서 극심화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인데,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준심화까지 했는데 준심화가 제대로 소화 안 되거나 좀 힘들어하던 모습이 보이더라. 뭐 준심화 책에 어려운 문제는 안 풀고 혹은 넘어갔다. 그럼 준심화를 안 한 거잖아요. 소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 학생이 그냥 이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림을 조금 더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A 학생과 B 학생이 있고 우리가 준심화의 이쪽으로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 준심화의 높이가 여기고 극심화의 난이도가 여기고, 이 두 아이의 상황은, 이 B 학생의 상황은 실력이 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준심화 높이에 그으면 이 학생은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을 때 준심화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이 B 학생인 겁니다. 근데 이 학생한테, 그죠? 이거를 열심히 소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B 학생의 많은 B 학생 같은 수준의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준심화가 아닌 그 이하의 교재까지는 소화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는데, 예를 들면 유형별 교재는
막힘없이 풀거나 뭐 괜찮은데 심화는 그렇게 잘 안 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꽉 채워지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풀어본 문제집에 90%를 맞히기가 힘들어요. 그게 마지막 교재라고 하면, 마지막 난도의 자기 실력의 최대치라고 하면 그 문제집을 풀면 90% 맞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B 수준의 실력을 가진 학생이 진짜 열심히 해야 이 준심화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A 학생은 뭐냐면 준심화 수준까지는 그죠? 이게 가깝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이 학생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만 하면 B 수준은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극심화까지 하는 게 이 학생이 열심히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거죠. 그러면 A 학생한테는 극심화가 적정한 실력에 맞는 수준인 거고, B 학생은 준심화가 실력에 맞는 수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극심화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학생은 A 학생인 거죠. B 학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도한 난도의 책이다. 혹은 수업이 된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학생의 실력의 최대치 난도의 책은, 난도의 책, 어떤 학생한테는, 이 학생한테는 그게 블랙라벨이나 A급이 될 수 있고, 이 B 학생한테는 일품이나 뭐 그런 비슷한 수준의, 혹은 그 사이 내면 뭐 고쟁이나 뭐 그런 수준의 책이 되겠죠. 근데 그 적정한 마지막 난도의 책을 정말 깔끔하게 소화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대충 준심화를 대충 풀어보고 이런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러면 학습 자체가 꼼꼼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준심화도 제대로 소화 안 되고 극심화는 더 소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마지막 난도, 물론 이전 난도에 대해서 깔끔하게 소화가 되었다고 하면 이 학생은 이 마지막 난도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꼼꼼하게 한 문제도, 오답이 발생했을 때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공부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인 겁니다. 여기로 빨리 넘어가자. 여기 채운 것 같으니까, 풀어봤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문제 다 놔두고 이쪽으로 넘어가 봤자 여기 틀린 문제 여기 다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더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기만 꺾이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렇게 선택하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극심화가 가능한 학생이어야 한다. 그래서 극심화가 가능한 학생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학기에, 마무리된 학기에 대한 실력을 평가받는 게 좋죠. 그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좀 정확도가 부족하지만 뭐 문제집에 채점된 걸 본다던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겠죠. 그 방법이 아니면 실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레벨 테스트를 한번 쳐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뭐 영상이 오늘 길 필요가 없는데, 준심하냐 심하냐를 선택하는 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카페에서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페,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댓글로 답변을 많이 주시는데, 이 댓글 답변에 좀 사용하는 거에 조심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면 이 댓글은 대부분 조금 그러니까 성공 사례 같은 거예요. 우리 애는 이렇게 했더니 잘 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괜찮았어요. 지금 성적이 잘 나와요. 이런 성공하신 분들이 댓글을 달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준심화를 해야 되는 학생인데 극심화를 할 수 없는 학생인데 준심화까지 해야 되거나 그 이하의 유형별 문제까지가 학생 실력에 맞는 학생인데 극심화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실패한 사례는 여기에 댓글 잘 안 단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모이는 대부분의 댓글은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에 긍정적인 댓글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시거나 혹은 이 글을 읽게 되시는 분들이 댓글만 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아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16년 동안 제가 학군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력에 맞지 않는 수업을 이렇게 B학생이 만약에 극심화까지 하는 이런 스타일로 하게 되는 경우에 여기에 댓글 달지 않은 실패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다져지지 않고 진도만 나가서 나중에 실력이 올라간다.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댓글 보실 때 그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정리하면 극심화나 준심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이 고민은 사실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특별히 고민사항이 아닙니다. 극심화를 진짜로 할 수 있는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택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이전 학기에 마무리된 이제 그 학년 공부가 마무리되었다 생각하면 그 이전 학년에 대해서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앞으로의 학습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맞는 학습을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에서 댓글 보실 때 대부분 성공 사례만 나오기 때문에 실패 사례가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것, 좀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